교사관학교 학교팀장 최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교사관학교 학교 식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전 행사로 유순자 외 8명 교사관학교 합창단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바로 입교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사관학교 제16기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15기 이재국 회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교사관학교 제16기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노래입니다. 기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영상물 행사에 맞춰서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에 있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효성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강호중, 고 박차음, 고 양화자, 고 송경달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이어서 예린 소개 올리겠습니다. 바보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입교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귀중한 별감을 해주신 예변 수고를 한번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한만철 노인복지과장님 오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묘청 조재호 인성교육장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양기 신시종신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님이신 장혜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효문화지원본부 효상원학교 학교장 신석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수 회장님입니다. 홍은표 3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소병곤 부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고치 10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이신 15기 이재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효사관학교를 교과를 작곡을 해주신 효사관학교 예술단장님 조교진님 오셨습니다. 이상 예변 수배를 마치고 다음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효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행의 근본인 효를 저버려 생긴 수많은 사회 문제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매서운 신오적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부모 혁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불성에서 내 놈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해버리는 불의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불신에서 자신만이 우선이라고 이성을 도외시하려는 불인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효 정신의 상실로 생겨난 이 신오적을 퇴치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잊혀진 우리의 고유한 효 정신을 되찾고자 효문화지원본부의 수많은 효 운동가들은 무려 12년 동안 오로지 자원봉사만으로 효를 통한 살아있는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2002년 8월 1일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상호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일 효생각날 재정청원 신작관 본부장에 의해 1,00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있던 최병태 현 부산시장에 의해 국회에서 대표 발의까지 되면서 상원회와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매월 1일 효 생각날에 제정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매월 1일 효 생각 부산시민운동은 부산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져야만 합니다. 부산시 기네스에도 기재되어 150개월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소시민운동은 타 시도시에서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부산만의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 걸음 2008년 9월 1일 후세대 바른 인성과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고자 효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1기세 입교식을 시작으로 현재 13기의 효사관 생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적 효 교육 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사회 공헌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회 역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학교 효 교육, 바른 인성, 올바른 의식 교육을 위한 노력. 효사관학교를 인관한 효 지도자들은 후세대들의 바른 인성과 올바른 의식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찾아가는 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근본인 효 정신을 후세대에게 심어주어 아름다운 사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교육 현장입니다. 또한 세대 간 지혜 나눈 효 교육을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는 조기 인성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국 효도가족 빅상 찾기 효를 통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에게 3.8효 정신, 즉 바른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 작년 10월 3일 부산 광안리 빅사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를 우선으로 생활하는 부자자의 가족을 비롯한 부자 5층, 백행, 중공, 백행, 지수, 이호 수준의 각 해당 효도가족 백상에게 효도가족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올해 10월 3일에는 두 번째 도시 울산의 태화강의 광장에서 효도가족 백상 시상식이 해주셨으며 내년 10월 3일에는 세 번째 도시인 대전에서 효도가족 백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7년간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매년 1개 시도를 추진하며 1,700쌍의 효도가족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대 간 가족 간 계층 간 지역 간 사업과 화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전국민 효 생활학 3.8효 선언식 2014년 3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8효 생활학 반국민 운동이 개최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했던 3.1 독립운동처럼 이제는 잃어버린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3.8효 운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효문화지원본부에서는 효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1일 효생활시민운동 100회 기념 행사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효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효의달 제정으로 효문화지원본부에서는 매년 효의달 행사를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효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효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9일에는 효를 통한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껏 효시민운동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양한 효 문화를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5일 바른 의식 찾기와 범시민 의식 개혁을 위한 제4회 부산 효의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를 생각하고 효를 실천하고
이곳에서 고민하는 신오덕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경과보고를 마치고 입교 식사를 효서관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신석산 교장선생님께서 입교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도서 사천 문화사랑방이 뜨겁습니다. 눈을 다 일어나는데도 연기가 지금 여기 많은 우리 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연기가 같습니다. 이 학교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비우러 오는 학생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장소, 바로 이 영광도서 김윤환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 영광도서가 재건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수리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지금 옮기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소를 주신 우리 김윤환 사장님에게 감사한 이 마음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김윤환 사장님에게 감사의 박수 보시다.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신 학생들입니다. 여기 지금 자리를 꽉 메운 학생들이 없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자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들이 없다면 이 자리는 텅 빈 겁니다. 다행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신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은 부산대학교 전 총장님을 하신 우리 장대표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서울에서 오는 가나안 노무라기 부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은 원대서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는 작은 상사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교 총장님들처럼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고마움을 심어주는 이 선생님들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부산시청에서 하만철 노인복지 과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 교육청에서 인성을 담당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 나가는 거리를 직접 담당하시는 고재호 사학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뿌리를 생각하는 신양기 신시종신의 회장님, 우리 네 분들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예술단장이신 조민수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각 기수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효본부를 이끌고 있는 많은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상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지상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려고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습니다. 날개짓을 하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정말 멋있는 그것도 봤고, 그리고 알파고도 보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3개를 가져오라고. 그 천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 옷을 뜯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태어난 그 미소가
너무나 지상에 사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고 하다가 마치 그 아기 옆에서 젖을 주고 있는 그 어머님의 그 무한한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사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23가지 보따리를 풀어서 다른 천사에게 자랑을 하려고 보니까 옷은 다 시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찌들은 인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옆에서 젖을 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님의 사랑은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500발이 됐는데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다른 천사에게 내가 지상에서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다른 천사에게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가둬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10,000가지 일이 있다더라고요. 10,000가지. 100가지 따위고 1000가지 따위고 10,000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각종의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 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한 몇 시간을 갖다가 표 공부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10,000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나가면은 영광도서 직원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책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가면은 서민시장에 그 엎드리 가지고 장사하는 칼국수 파는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할까요? 뭐 때문에 일을 할까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 돈으로 내가 노래방 가서 실컷 즐기려고 다들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000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속대로 속 사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9%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10,000가지 일은 대부분 보면 부모와 자식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영광도서의 직원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팔고 있지 내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 하려고 책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10,000가지 일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되새기자고 여러분들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 일이 바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그 마음이 왜 일어날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침에 나서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각종 자기 일을 하러 가지만 저는 제 일을 합니다. 제 일이 무슨 일이냐면 봉사일입니다. 그 봉사가 뭐냐?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가지고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남들은 미친 봉사라고 하지만은 결코 10,000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돈을 벌이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은 보람있고 가치로운 일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관학교의 교훈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으로서 거의 단 30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13년째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돈은 벌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봉사라고 여기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사관학교가 이제 반 30기가 지난 16기를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 메말라 빠진 이 사회에 단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정말로 메마른 이 사회에 단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경로친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의 적, 아이를 낳지 않고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불성의 적, 내 몸이라고 내가 멋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의 적,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불신의 적, 지식이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불인의 적, 이런 우리는 적들로 해가지고 포위되고 있지만은 눈을 뜨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 효상한학교에서 효교육을 받으시고 나면은 이 땅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메말라 있는 이 땅에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운동가들이 다들 계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2개월 효 강의를 받고 또 짧은 1개월 동안 효 실습을 갖다가 하지만은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서 새로운 눈빛으로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16기 효 사관생으로서 당당하게 이 사회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나도 뭔가를 하나를 이 사회에 뿌린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신 우리 내빈분들, 하만철 노인복지과장님, 조재호 우리 임성 담당하시는 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신양기 우리 정치회 회장님, 그리고 양승 자문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쁘신 신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입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하만철 노인복지과장님의 축사가 저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노인복지과장 하만철을 합니다. 제16기 효원사관학교 교식을 마치 축하라도 하듯이 바깥에 오니까 좋고 진달래 꽃들이 날짜 흐드러지게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효원사관학교 입학을 학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한 어른이시고 정신적인 지주이신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이러므로 헌신을 해주시고 계시는 장혜표 이사님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8년부터 사제를 들어서 효사관학교를 설립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숙산 본부장님, 사관학교 회장님이시고요. 비롯한 효문화지원본부갑니다.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는 100년의 근본으로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 자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점점 확대해지고 있는 사회 세태 속에서 이런 효문화 확산 운동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린이 성인이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는 돌아가시고 지금 장모님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한 6년 전부터 저희들 딸만 많아가지고 시집을 다 가버리고 혼자서 밥해 먹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서 제가 효를 하는 것은 노인요양병원에다가 모시는 것이 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도 많이 계속했다 해서 거기에 모시놨는데 지금 6년이 지난 큰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을 1월 1일부로 왔는데 와 보니까는 제가 불효를 했구나 소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이거는 실제로 이익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에 계시는 분이 많이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65세가 넘으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7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졌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이 걷기가 힘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신청을 하면은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의사 소개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5등급까지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원을 양동원하고 들립니다. 양동원은 볼때갈 데 없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부산에 4군데 있는데요. 부산에 120군데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요양병원이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셔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못 있어요. 그렇지만 요양병원에 이게 부산에만 유독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189개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120개가 뭐 있다고 있죠. 여기 모셔야 돼. 요양원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제가 또 발령을 받고 코스를 내가 다 돌아보니까는 또 유치원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어르신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치료와 재활과 그 다음에 삶의 생활 위주로 만든 것이 요양원입니다. 양로원하고 들리고요. 그래서 거기 모셔야 되는데 제가 환자처럼 취급하는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돈도 조금 비쌉니다. 요양병원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양병원이 원래대로 작아도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엄청 비쌉니다. 비싸고 국가에서 여기 입소를 하면은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결국 꿀급을 빼면 2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해가지고 한 20몇만 원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8,000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름을 마련해서 제가 또 한 18,000원을 돼요. 그러니까 한 25만 몇천 원을 되는데 그 돈을 이름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 만약 나는 합수하는 그런 데는 싫고 집에서 하겠다면 제가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85%까지 지원을 줍니다. 아까 거기 시설에 입소하면 80%를 지원해 주시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면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출퇴근 달란다 유치원처럼 그렇게 하는 주간 보호사가 있습니다. 주간 보호기는 노인 동네마다 부산에 25군데의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노인 복지관에 차가 와가지고 아침에 딱 태워가지고 놀게 하시고 퇴근 때쯤에 하실 분들이 오실 때쯤 돼서 집에 또 모셔드리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제도를 이용 못 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는 신청률이 50%도 안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다른 시도는 엄청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꼴찌를 했어요. 여러분들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들이 만약 신청을 많이 하시고 그 입소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시스 집에 와서 요양사가 와서 관리를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술도 취하시고 몸도 관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 전화나 출퇴근도 되는 차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은데 그걸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요양사가 몇 명을 해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환자 어르신 한 분에 어르신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있고 간호사도 몇 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건 어쩌면 아픈 건 또 병원이 딱 계약이 돼가지고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 있기 때문에 또 자식하고 얼마든지 같이 자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는 8인실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는 제일 많은 데가 4인실. 고령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본행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매년 2시 걸쳐서 우수한 표지도 강사를 배출하는 표사관학교가 벌써
16기 입학생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효 지도 강사님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교 운영 심의를 거치면 강사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이제 효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는 단순히 어떻게 한 번의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사 중에서 특히 부모님과 효를 위해서 등하교 인사를 초중고 학생들 모두 시킬 예정입니다. 소학 교연편에 보면은 출필복지, 안필, 대아 이래서 들고 나갈 때 부모님께 문화 인사 드리는 형식처럼 학교 나갈 때, 학교 갈 때 부모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정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부산시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폰 세대니까 이제 앱을 통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의미 있는 제16기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입교식을 마련하신 사단법인 교문화지원본부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효문화지원본부 이사장님이신 장혜표 이사님께서 격려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따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서 안 해도 되는데 9천 맞추려면 경력서 있어야 돼요. 나왔습니다. 바쁜 시간에 가만철 관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조재호 장학사님 여러분들을 수련하고 난 다음에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걸 연구하다가 부산시청 우리 분단에게 이분들에 대한 얘기 말고 없는 걸 기초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주십시오. 난 시장님 만날 때마다 이제 부탁하는데 이때까지 안 되려면 뭐하냐. 오늘 빨리 내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학사님 부모님 다 모시고 계시다가 한번 돌아가시는 거 마음이 되게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아입니다. 고아. 근데 이제 모시고 계시다가 그 일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큰 기원이 됩니다. 어디 어떤 가령을 보니까 노인 한 분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탈린 것 같다. 이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게 참 우리들에게 도움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가정이 파괴되고 또 큰 어려움이 많아서 이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디겠노 생각할 정도로 복잡한데 저 개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대비 연습곡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곡이 전부 다 흥미위주로 해가지고 가정이 망하는 게 이런 거 하고 뭐 여자 하는 거 남자 둘하고 사귀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그거 좀 건의해가지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좀 건전함 좀 써라 했어요. 말 듣다 하는 것도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신랑 보고 오빠 역하는 것도 나오고 오빠하고 살면 그런 100% 걸립니다.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말도 듣다 하는 것도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있니 하면 전에 공무총도 하시고 교육부장을 하신 정원식 선생님이 자기가 교수할 때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빨리 수업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넘어요. 아이들 들어오는 시간에 선전을 하는데 술 먹는 선전을 하는데 이런 거 그 아이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럼 보니까 순간신 충격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방송국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건전한 연습법을 만들자. 이걸 작동하면 우리가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상하는 게 힘이 약해. 요즘 매스컴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남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게, 많이 건강하시고, 또 그다음에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하시면은 잠병도 없으시고 스트레스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사용하고 이래야 건강한 제거도 안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는 그런 나쁜 병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1년 전에 자기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청와대에서 큰 정말 구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천하 수안이라도 이 천하가 편안하게 하는 속시라도 망전패류라 그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고 위험이 항상 있다. 이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도 하고 국력을 신장하고 이래 했는데 요즘 실전을 방불할 정도로 미국에서 포탄 쏘고 포탄 부수 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우리나라 한쪽에 보면은 국방부 연구원 연예에서 비행기 부속도 갖다비 치고 부속이 안 되는데 부속도 갖다비 넣고 그다음 바다에도 군함도 갖다비 치는 놈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전쟁하다가 전쟁한 총에다가 가짜로 찍어가 더 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답답하면 처음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라도 마음이 건전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 가서 또 텔레비도 보셔야 되는데 텔레비도 안 보시고 공부하러 나오시는 분들 대단히 그래요. 대단히 고맙고 정말 앞으로 나라가 걱정스러움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만 일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근데 여기 뒤에서 보면 선배들이나 그다음 또 일본 분들이 저 배선생 같은 분 80 넘으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하루 앉아 계시죠. 저 83살이 넘으십니다, 연세가. 근데 뭐 계속 공부해서 가르치러 나오고 심부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힘이 장사인데 장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힘도 키우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석산 교장선생님 모시고 사관생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손드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나, 나는 고사관생으로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되겠다. 둘,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그들에게 보탬이 되겠다. 셋,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보람차고 가치로운 일을 하겠다. 넷,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교문화학산에 앞장서겠다. 다섯,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국민을 손상시키지 않겠다. 여섯,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멋진 사람이 되겠다. 일곱, 나는 교사관생으로서 꿈과 야망을 가지겠다. 여덟, 나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교사관생도가 되겠다. 아홉, 나는 가정과 국민을 보호하는 교사관생도가 되겠다. 열, 나는 부모와 자식을 좋아하는 교사관생도가 되겠다. 2016년 4월 6일 대한민국 교사관학교 제16기 윤세지 최언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폐회선언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효사관학교 제16기 입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